예, 상가중개, 상업용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로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처음인데 제가 좀 이 얘기 저 얘기 뭐 순서 없이 하다 보면은 좀 중구난방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서 목차를 이번에 짰거든요. 목차를 한 20개를 짰습니다. 요거는 오늘 할 이야기는 상업용 부동산 중개 거래 개요와 역할. 일단 제목부터 별로 뭔가 좀 형식적인데 그냥 가벼운 이야기는 가볍게 하고 조금 깊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깊게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목차를 한번 짰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개로 짰거든요. 요 두 번째부터 뭐 이렇게 뭐 해보면 그냥 넘어갈 만한 것도 있고 뭐 길게 해야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보면은 뭐 거래시 협상 기술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중개가 사실 중개만 물건 따가지고 중개만 하면 끝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인데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는 하고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강약은 주되 어떤 커다란 이런 목차는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가중개. 상가중개가 부동산 중에서도 우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그냥 따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세부로 나뉘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상가중개 이쪽으로 어떻게 흘러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그냥 해보겠습니다. 짧게 해보겠습니다. 중개거래의 개요와 역할, 뭐 그냥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돈 벌어다 주는 부동산은 모두 상업용이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집에서 사는 거, 집에서 아파트도 돈 벌어다 주는데 그 상업용 아니냐. 그거는 사실 주된 목적은 주거의 목적이 있는 거고, 뭐 어쩌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서 돈도 벌게 됐는데 그걸 상업용이라고 하진 않죠.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고 아예 시작 자체가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함이다 하는 게 상업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상업용은 상가로 하죠. 상가에서 하기 때문에 상가중개라고 하는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쉽게 얘기하면 술집, 당구장, 학원, 병원, 슈퍼마켓, 모텔, 호텔, PC방, 노래방 다 돈 벌어다 주는 부동산이죠. 이런 거를 중개를 하겠다는 게 상가중개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이게 뭐 그래서 뭔데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 게 사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잘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몇 억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장사를 잘하는 뭐 본인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시작부터 완전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큽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사업용 중개거래의 특성, 돈을 얼마나 잘 벌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가치, 거기에 대해서 가치에 따라서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증금이 될 수도 있고요. 가치라는 거 돈이죠. 가치인데 비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비용, 안에 뭐 인테리어 집기 뭐 이런 거 떠나서 일단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게 뭐 지리적으로 오는 이점이 있죠. 유동인구가 많다. 하면 그 앞에다가 뭐 테이크아웃 커피 하면 좋겠죠. 이런 데다가 하면 좋겠죠. 그리고 뭐 건널목, 사람들이 건널목에 계속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가게가 노출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어쩌다가 안 쓸 돈을 또 쓸 수도 있고요. 뭐 일단 테이크아웃 같은 것도 뭐 좋습니다. 버스 정류장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매일 가는 곳입니다. 매일 드나드는 곳인데 몇 분씩 서 있어야 되고 늘 보는 곳이고 뭐 거기서 맛있는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어떻게 짜기 나름인데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서 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접 상권과의 조합. 뭐는 술집은 술집끼리 모여 있어야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국하고 병원 이런 게 있죠. 약국하고 병원하고 멀리 단독으로 있으면 별로죠. 그리고 술집, 노래방 이 정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런 상권도 있죠. 무조건 위치, 이것도 지리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은 인접 상권. 근데 이제 조금 주변에 무슨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와 학원 이런 것도 붙어 있어야 되겠죠. 학교하고 학원하고 뭐 문방구도 옆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동인구, 아까도 유동인구가 나왔는데 편의점 같은 거 유동인구 좋은 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편의점 얘기를 또 하면은 편의점에는 또 필수적으로 담배가 들어가야 됩니다. 담배는 또 담배 포끼리 500m 거리가 직선거리 500m가 또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일단 오늘 개요니까 요거는 또 다음 편으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 가능 여부. 주차가 그래도 한 대 대지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차를 못 대는 데도 있죠. 우리가 그냥 집에 갈 때 생각을 해보시면 집에 뭐를 하나 뭐 먹을 걸 좀 사가고 떡볶이를 사가고 싶다. 근데 떡볶이 가게 앞에 차가 잠깐 대진다. 뭐 완전 주차까지는 아니더라도 갓길이라도 뭐 5분 10분 정도 대진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도 있죠. 미용실인데 머리 하는 동안 뭐 주차 딱지가 끊기고 아니면 뭐 옆에 주차비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뭐 있고 없고 크죠 이런 거. 뭐 갓길 주차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따지지 않고 좀 그러면은 참 저 집 맛있는데 차를 못 대가지고 내 못 가겠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지 특수가 있습니다. 뭐 부산을 예를 들면은 광안리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 숙박 뭐 모텔 호텔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다 있죠. 그리고 당연히 식당이 있고 술집이 있고 이런 데는 관광지 특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로컬보다 뭐 로컬도 많이 오겠지만은 근데 또 그런 데는 보면 월세도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왜 비싸냐면 잘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돈을 올려도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데가 있고 이건 그냥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신규가 아닌 이상 기존 매장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완전히 다른 형태. 그리고 이제 뭐 권리금이 당연히 오고 갑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권리금 그게 뭔데? 아파트 거래할 때는 권리금 같은 거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특수성이 있다. 이 가게는 그러니 권리금을 좀 주고 들어가더라도 손해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고 나갈 때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2배로 받을 수도 있고 반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권리금이 당연히 오고 갑니다. 그리고 허가업종하고 신고업종이 있죠. 이것도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인데 미용실, 병원, 식당, 모텔, 숙박업소죠. 이런 거 허가입니다. 허가. 근데 이 업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중개하는 사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사실은 신경을 써야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허가업종이라는 거. 허가는 나 여기다가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실사가 나오고 뭐 요건들 따져가지고 불가할 수도 있고요. 불가하면 그냥 사고입니다. 중개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해라 이렇게 하면 허가. 그러면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구청에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쪽에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 모텔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나는 부동산이다. 뭐 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나 부동산 중개인인데 여기에 모텔을 하려는 사람이 들어와서 지금 계약하기 직전인데
이게 허가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서 얘기를 해줘요. 검토를 해주죠. 기본 검토를 해가지고 보건위생과 이런 데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해가지고 요러 하니까 되겠네요. 일단은 문제 없어 보임. 100% 됩니다. 뭐 이렇게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잘못하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뭐 특별한 문제 없으면 문제 괜찮을 것 같네요. 저희가 실사를 나가서 또 이런 걸 확인을 하겠지만 일단 뭐 위치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 이 정도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런 거 죄송한데 그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불러주면 공무원 무조건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은 김철수 과장님 몇 월 며칠 몇 시 통화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뒤쪽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개요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주가 확실히 알아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중개사고 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제일 큰 피해는 점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주가 확인을 하는 게 맞고, 그런데 그렇다고 뒷짐지고 있어서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닙니다. 중개사도 어떻게든 엮여요. 사고 터지면 안 되니까 알아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렇게 일 잘해가지고 나쁠 거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기 전화해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신고, 요건 신고업종이 당구장, PC방, 슈퍼마켓 그냥 뭐 별거 아니죠. 가서 이런 거는 그냥 개업하고 나 여기서 영업합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돼요. 기존 매장의 같은 유형의 단순 변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식당 허가라고 되어 있죠. 식당은 허가 업종이에요. 음식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보건위생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식당을. 근데 기존 매장을 같은 유형으로 단순 변경하는 경우, 중국집이었는데 이게 새로 들어온 사람이 갈비집을 하고 싶다. 이게 식당에서 식당이잖아요. 요런 경우는 확인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할 말이 있는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 불법 건축물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뒷마당에 천막을 쳐가지고 뭐 창고로 쓴다든지 그런 불법 건축물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뒤쪽에서 얘기를 할게요. 오늘 개요니까. 기존 매장 같은 유형 단순 변경 요거는 쉽습니다. 식당에서 식당으로. 근데 완전 다른 유형이 있죠. 당구장이었는데 3층에 50평짜리 당구장이었는데 병원이 들어온다고 해요. 요거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신고 업종이었고 허가 업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허가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확인. 근데 식당도 중국집에서 갈비집 요거 허가지만 기존이 됐었잖아요. 기존이 되는 거니까 이제 안 할 때는 신규를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러한 이유로 거래 특수성이 존재하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거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늘 통용되는 진리죠. 돈이 모이는 곳에 파리가 꼬인다. 사기꾼이 모입니다. 돈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되는 곳이에요. 중개거래 한 건에 몇백만 원 하실 수도 있고 진짜 큰 거는 3천만 원, 4천만 원 중개 수수료만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돈이 있는 데니까 사기꾼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 잘못 만나면 사기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 나중에 이야기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뒤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쉬운 것만 하면 돈 못 법니다. 요거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식당에서 식당 하는 거 쉽다 그랬잖아요. 안에 인테리어만 바꿔가지고 뭐 베트남 음식을 팔건 뭐 중국집을 하건 된장찌개를 팔건 제일 쉬워요. 식당에서 식당으로 하는 거, 당구장에서 당구장으로 하는 거, 핸드폰 매장에서 뭐 핸드폰을 판다든지 뭐 사진관을 한다든지. 그런데
상업용 이것만 하면은 사실은 제일 쉬운데 돈을 못 벌어요. 제약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식당할 사람들만 찾아서 팔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식당을 미용실 하려는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용실 하던 사람 미용실을 받아가지고 뭐 핸드폰 매장으로 팔 수도 있는, 이거 계속 전환이 돼야지 손님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것만 하면 돈 못 법니다. 이거 한계가 오게 돼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도 전문 분야가 필요하다. 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많잖아요. 병원, 약국, 모텔, 뭐 모델하우스, 부지, 이것도 상업용 부동산에 들어가는데, 신규 편의점, 휴대폰 매장 하다 보면 알아서 배웁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배우는데 전문 분야가 되면 정말 좋죠. 그러니까 모텔에 내가 1인자가 되겠다, 아니면 편의점은 뭐 저 사람 저 부동산이 짱이다, 뭐 이런. 약국은 전국에서 찾아오더라. 그 다음에 병원 할 때는 이 사람 병원 물건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니면 이 사람이 병원 할 만한 거 잘해주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진짜 뭐 거의 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는 뭐 병원이라고 또 병원이야. 소아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있고 안과도 있고요. 피부과도 있고 과마다 또 다르고요. 그 다음에 처방전이 뭐 얼마나 나오느냐. 처방전이 이게 약국에서 바라보는 병원입니다. 돈 안 되는 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방전 개수가 뭐 얼마나 나오는지, 돈 안 되는 과. 이런 거를 그 약국이라고 또 돈 다 잘 버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약사 돈 다 잘 벌 것 같은데, 약사들 사실 300도 못 버는 데 많습니다. 매장 나오는 데도 있고 3억 줘도 안 파는 그런 약국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근데 배우다 보면 또 자기하고 조금 맞는 게 있거든요. 나는 이게 모텔 같은 게 조금 맞더라, 이럴 수도 있고, 편의점, 나는 아까 뭐 담배 얘기했는데 담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나는 이게 좋더라 하면서 배웁니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업자들과 연계가 되게 시작됩니다. 뭐 매장을 사고 파는 것만 이렇게 중개를 하는데, 신규 상가도 있잖아요. 새롭게 짓는 거.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약국을 놓고 여기 커피숍을 놓고 싶다라고 이렇게 제안서가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중개업자들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다 손님을 붙여야 되니까. 그러면 신규 상가를 분양하는 뭐 분양 대행사 같은 데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뭐 얼굴 보고 계약도 하나씩 하다 보면은 관계를 또 이렇게 이제 넓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기 영업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돼요. 오히려 저쪽에서 영업이 들어오기도 해요. 혹시 주변에 뭐 포스기 이거 연결해 달라고, 수수료 주겠다고, 이런 건 부수입입니다. 그리고 슈퍼마켓 뭐 조건으로 뭐 몇 프로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얼마를 주겠다, 대신에 몇 건 이상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 이렇게 조건을 달기도 하고요. 이런 업자들을 당연히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수입으로 연결이 됩니다. 부수입도 되고, 이 사람들이 관계가 좋게 되면 이 사람들이 손님을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람들도 다 업자들이기 때문에 개업을 언제든지 할 수도 있고, 뭐 사무실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담배포 확인해야 되고, 무인 주차장, 무인 설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철거하시는 분들 다 되게 발이 넓어져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어설프게 아는 척 절대 금지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척을 했다가는 좀 나중에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 자세로 손님에게 배운다. 그러니까 요거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고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뭐 아무것도 그냥 나 모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알아보는 선에서는 알아보시고, 그냥 뭐 네이버 검색하시면 어지간한 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공부, 주변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할 만큼 했는데 뭐 모르는 거 손님한테, 왜냐면 미용실 하시는 분들한테 미용실에 관해서 막 아는 척 했다가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미용실, 제가 사실은 미용실 중개를 사실 몇 번 안 해봐가지고 사실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자기가 잘 아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쉽게 알려주거든요. 예를 들면 미용실만
미용실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우리는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원장님들만 들어가시는 분이니까. 거기서 구인 구직이 나오고 뭐 재료나 무슨 장비 같은 것도 뭐 이게 사고 팔고가 되는데 거기서 미용실도 사고 파는 거죠. 거기를 절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미용실 하시는 분들 다 아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해주죠. 여기에 물건 내놓은 지가 지금 오래됐는데, 아 거기가 뭡니까 하면 이런 데가 있다. 거기 들어가서 우리 물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매물이 천지죠. 대신에 미용실 전문이죠. 거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신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손님한테 배운다는 거, 이거 되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어다 주는 물건은 개인용보다 비쌉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상업용 부동산하고 그냥 내가 집에 뭐 개인용 차고 당연히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죠. 돈을 벌어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커피 머신이 있는데 매장에서 뽑아주는 커피 머신이 있고요. 집에서 뽑아 먹는 커피 머신이 있죠. 금액대가 이런 거는 뭐 20만 원, 30만 원, 뭐 비싼 것도 있지만 30만 원이라고 친다면 얘들은 1000만 원 기본이죠. 그냥 2천만 원짜리도 많고요. 뭐 한다고 이렇게 해서 뭐 20배 가격, 30배 가격으로 비싸냐? 이러면 얘들이 돈을 벌어주는 물건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커피 머신 손님이 들이닥칠 때 연속해서 30잔을 뽑아도 온도가 유지되고 보일러가 문제가 안 생기고 맛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가정용 커피 머신은 뽑아봤자 2잔, 3잔이잖아요. 그냥 동시에 뽑을 때. 근데 그런 데서 당연히 금액 차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도 비싸고 권리금도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우리 상업용 부동산 상가 중개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좋은 중개 한 건이 10건을 물어다 줍니다. 쉽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그러다가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중개 하나를 하더라도 당연히 친절한 건 당연한 거고요. 친절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 잘 뚫어놓으면 이 사람이 물건 10개를 물어다 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건물주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중개하실 때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게 맞고 한탕주의는 한 방에 갑니다. 뭐 같은 뜻입니다. 쉽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눈탱이 치는 거 있거든요. 이번 달에 내가 돈을 너무 못 벌어가지고 중개를 겨우 하나 했어. 근데 여기서 이번 달에 진짜 공쳤는데 이거라도 완전히 해가지고 눈탱이 한번 치자 이래가지고 권리금 같은 거 작업해가지고 뭐 저 기존 주인하고도 싸바싸바 얘기가 잘 됐어. 그래가지고 원래로 중개 수수료 하면 뭐 한 200 받을 건데 권리금 작업을 장난을 쳐가지고 한 1000만 원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그건 너무 좋은데 그 사람 결국에는 길게 못 갑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시고 사기꾼하고 중개 잘하는 거하고는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끗 차 조심하시고 유혹이 되게 많아요.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이 상가중개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개요에 무슨 할 얘기가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오늘 요거 하나를 끝낸 거고요. 다음에 이게 목차, 다음 거는 부동산 시장과 거래 흐름 파악. 요것도 뭐 할 얘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할 일 없으면 그냥 빨리빨리 하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도 빨리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가중개, 상업용 부동산 중개거래 개요와 역할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